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이 열렸습니다. 어렵죠. 직무를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소송을 내가지고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어요. 그 문건을 보고 판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궁금합니다. 판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찰 문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네. 왜요? 우리가 지금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법관들이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공개된 정보를 보고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죠. 여러 가지 그 인사모 활동이나 이런 거 했던 댓글 올리고 인사모 활동했던 법관들에 대해서 예.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뭐 가족 관계 내지는 뭐 성향까지 쭉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법농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예. 그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판사에 대한 그 사찰 정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양승태 세력, 사법농단 세력이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인사모 회원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법 출신인데 합리적이다. 네. 이게 바로 양승태 세력이 갖고 있는 시각이고, 예. 근데 그걸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또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판사들은 그걸 보고 좀 화났나요? 좀 경악했나요? 되게 화를 많이 내고 예. 잠도 못 자고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법관들이 사실은 검사보다 힘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게 또 마땅한 일이고. 네. 근데 마땅한. 네. 예를 들면 이제 법관은 재판을 하고 검사는 형사 재판은 한쪽 당사자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보면 법관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때 법관 한 개인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법관 개개인은 굉장히 힘들게 검찰 조직과도 싸워야 되고 여론과도 싸워야 되는 그런 거죠. 김경진 전 의원이 판사들이 언짢아 하실 수는 있다, 하지만 위법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이제 위법에 대해서는 지금 법리 검토를 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정해버린다고, 그분이 단정한다고 위법이고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온 내용이다,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이다, 판사한테 마케팅할 자료를 만든 거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마케팅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거를 검사가 했냐, 그리고 어떤 기구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민간인들, 제가 이렇게 판사를 법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이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그 권력 기구가 조직적으로 그거를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일부는 공개가 된 게 아닙니다, 결코. 아, 그래요? 네. 자, 판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판사 출신 의원님, 그거 물어볼게요. 왜 근데 검사들은 이거 직무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거의 모든 검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검사 모임도 하고 그리고 막 글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들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이제 만에 하나 이제 해임이 되고 나가게 될 경우에 네. 같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래요?
예, 그분들이 아마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넘어가도 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면서 오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오늘 법원 신문이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네. 의원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제대로 된 법리 검토가 된다면 네.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거기서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데 이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구체적 손해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긴급한 필요도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없을 경우 그 정도의 긴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명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성과 비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임 처분으로 공무수행 지장이 있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기존의 법원이 가지고 있는 법리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윤 총장이 그것 때문에 가족 생계가 막 어렵다든지 네. 이 정도의 구체적 손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공익적 손해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 중립성 침해 이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이 계속해서 쫓겨날 정도의 중대한 비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이 검찰의 2인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 장관한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국민의 정서하고는 많이 괴리가 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소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면 안 되는 기관인 거예요. 어느 기관보다. 네. 근데 지금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만큼 중요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법농단 때도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가 그것 때문에 판사의 그 재판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쳤다. 그것 때문에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됐었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그럼 검찰총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구속이 됐을까요? 그 검찰에서 막 수사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잖아요. 법원에서도 이게 구속 사안이라 해서 영장 발부까지 해줬었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이 최후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인데 재판이잖아요. 그 네. 재판의 공정성을 하는 흔들어대는 그것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흔들어대는 이거야말로 너무 엄청난 사안인 거죠. 네. 8672님께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얘기하는데 검찰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고요. 이명린님께서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개혁 당하는 게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야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정조사 사안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이제 제대로 그 해임 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임 총장이 예. 막 그 항의를 하면서 또 뭐 항고하고 뭐 재항고하고 항소하고 뭐 이러는 경우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국민이 피로해집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이유가 예. 과반수 이상이 탄핵을 결의를 해서 헌재로 헌법재판소를 보내서 헌재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네. 자, 윤 총장이 이번에 행정법원에다도 심리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3일 후에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면 그걸 가지고도 또 소송을 할 거니까 소송의 소송 법으로 재판으로 가지 말고 거기다 또 국정조사까지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네.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가 결의하면 예. 국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헌재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과연 위헌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국회는 빨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국입니까? 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거기 빨리 민생법안 챙겨야죠. 네. 자, 근데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별개로 그 재판과 별개로 국회가 탄핵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급진적이십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사실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탄핵을 이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네. 오늘 여기서 우리 이수진 의원만 외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을 탄핵한다고 해놓고 잘 안 외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죠? 예. 동료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죠. 예. 그게 법원이나 검찰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탄핵이거든요. 국민이 예? 견제해야죠. 예. 국민의 대표를 뽑혀서 예.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빨리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예. 그렇죠. 국회가 지금 그 탄핵을 미루고 있는 순간에 사법농단 재판은 지금 질질 끌려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아는 전 대법원장, 전 법원행정처장들 다 모여가지고 재판하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죠. 지금 법관들을 거의 뭐 증인으로 다 부르고 있고 저도 2번이나 더 나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사실 너무 괴롭히는 거죠. 예.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거꾸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법농단의 주범들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하면은 다른 많은 후배 법관들이 고통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네. 막 증인으로 자꾸 불려나와가지고 네. 재판을 하기도 힘들고 바쁜 법관들이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중요한 일 처리해야 될 일이 산적해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예. 제발 지금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재판부에서 더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양승태, 임종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까? 의원님, 급진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또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직 3년 이상 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예, 이번에 제가 법안을 만들었고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지금 20명 넘게 공동 발의를 해주고 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예. 꼭 그 법률안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난리가 났습니까? 네. 근데 9705님도 이런 지적하셨는데 검찰을 수직적 계급 집단에서 횡적 기능적 집단으로 개혁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혁이 가능할까요? 이건 당연히 지금 법관은 지금 이제는 10년 여러 경과 규정을 거쳐서 10년의 그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사도 예. 로스쿨에서 막 그 성적 좋은 사람들이 검찰로 다 가가지고 조직 우선주의나 엘리트주의에 순혈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3년이라도 네. 바깥에서 생활을 해보고 이것저것 겪어본 사람들이 검사가 되면 조직이 먼저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조직원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검사들이 로스쿨에서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 배경 때문에 가는 검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그 공정성, 공정한가 그게 일부에서는 이제 검찰 교수가 파견이 되니까 예. 그렇게 검찰 출신으로 검찰로 뽑으려고 이렇게 다 미리 입도 선배하듯이 쭉 길러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이렇게 관련해서 막 가다가요. 지금 유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돼야 되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답은 아니지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출범하고 그다음에 법원 개혁하고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나름대로 이수진 의원이 그렸어요. 네. 잘 안 되고 있네. 그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본인이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저요? 네. 아유 큰일 납니다 이거. 왜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꿈은 크게 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꿈을 적당히 꾸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대통령까지 꿈꿔본 적이 꿈꾸지 없어요.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 이러십니까, 지금. 네. 자, 네. 정머시기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탄핵은 안 돼요. 윤 총장을 키워주는 겁니다. 윤 총장 탄핵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네. 근데 예를 들어 국정조사를 하면 얼마나 질질질 끌려다니겠어요. 네. 야당에. 그랬다가는 민주당 큰일 나잖아요. 예. 그리고 재판도 질질 끌 거고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럴 때냐고요. 이수진 의원께서 얘기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지금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탄핵 친화적인 네. 국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친화적인 국회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의무인데. 예? 의원님 알았으니까 근데 탄핵 친화적 이거 너무 말이 센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그거를 이제 멀리 하시니까. 네. 아니 저는 뭐 아니 네. 국민이 국회로 하라고 권한을 주고 의무를 줬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걸 왜 멀리 하죠? 알겠습니다. 왜 멀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기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이 뭔가요? 지금 예를 들면 약자 보호 법안 그런 네. 거를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네.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 4본을 교부하는 법안을 냈고 이번에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예. 전 많이 이렇게 느끼고. 딱 이렇게 보여주고 싹 감수고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압수한 물건이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영장 4본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냈습니다. 자, 의원님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산업통상 중소벤처 쪽에도 많고, 네. 언론 개혁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있고, 자원외교에 숨겨진 재산도 찾는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있고. 직권남용죄 있죠. 그거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이제 사람들이 걸핏하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서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조문 자체가 좀 불명확해요. 네. 그래서 검찰이나 판사들이 마구마구 재량껏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법조문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2부 최영두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지금까지 탄핵 친화적인 국회를 만들자. 국민들이 준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은 일을 해야 된다.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